이 과세에 들어갔습니다. 별표 하나 정도만 표시하시고요. 작년에 개별 문제 나왔네요. 재작년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뭐 또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내용 종합 문제 대비한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세 비과세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네요.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와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자, 일단 과세권자에 대한 비과세는 크게 다시 두 가지가 나왔죠, 여러분. 1번 국가 등이 뭐 하는 경우? 소유하는 경우. 2번은 국가 등이, 자, 여기 특징 보셔야 돼요. 1번은 국가 등이 뭐 하는 거고? 소유하는 재산이고요. 2번은 국가 등이 사용하는 재산이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책을 볼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 쫙 치시고요. 세놈 묶어. 그래서 얘들 누구죠? 과세권자죠. 그 다음에 다시 밑줄, 외국정부 밑줄 하나, 주한국제기구 밑줄 하나. 그래서 밑줄 3개 쳐야 돼. 나중에 책 검사에 밑줄도 잘못 치는 사람이 있어, 보면.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한 줄로 묶으셨어요? 뭐라고 적으라고요? 죄송합니다. 과세권자. 그 다음에 다시 뭐, 밑줄 하나, 외국정부. 다시 밑줄 하나, 주한국제기구죠. 이때 외국정부 적으세요. 상호주의죠. 외국정부는 항상 뭐 확인하라? 상호주의.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양가로 1번 보세요. 이게 바로 상호주의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는 외국 정부의 재산. 이게 바로 뭐다고요? 상호주의죠. 자, 그래서 1번은 국가 등이 뭐하는 재산이다는 게 특징이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죠. 그래서 과세권자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비과세 대상이다 보시면 되죠. 다만 171조 맨 위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묶으시고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묶으시고요. 얘들은 뭐죠? 과세죠. 비과세 제외 과세.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경우라더라도 과세되는 경우대. 1번은 뭐였고 여러분? 상호주의고 양가로 2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 누구죠? 과세권자와 두 번째 연부매매 밑줄. 셋째 재산의 사용권 무상 부여.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이때 누구한테는 납세무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매수계약자한테는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매수계약자. 이럴 때는 국가 소유 재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과세를 한다. 누구한테 과세한다? 매수계약자. 자, 2번 국가 등의 사용이죠. 자, 큰 2번에 여기는 뭐다고 여러분? 사용이야, 사용.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 등이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임차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임차. 1번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이고 2번은 국가가 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임차 들어왔다고, 임차. 그래서 같이 볼까, 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저 밑줄자 누구죠? 과세권자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유로 사용하죠. 공공 사용한다. 이때 공공유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묶으시고요. 이때는 다시 뭐야, 여러분? 과세죠. 근데 양가로 1번이 중요합니다. 뭐? 유료 사용이죠. 그럼 이때 사용은 다시 이게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무상이냐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반드시 뭐일 때만? 무상일 때만. 이때만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뭐면? 유상이면 즉 대가를 지급할 때는 이때는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뭐한다? 과세한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상이냐 유상이냐 요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출전 요걸 갖고 장난친다고요. 그래서 국가 등이 뭐 들어왔는데? 임차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임차를 줘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더란 얘기야. 그러면 이때는 사유재산 침해가 성격이 강해지니까 그 임대인한테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근데 국가가 뭘 들어왔는데? 임차 들어왔는데 대가를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대? 지급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이때는 임대인한테 과세를 하는 거 안 하는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2번은 임대인한테 비과세를 주는 거야. 임대인한테. 국가한테 비과세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소유자, 즉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비과세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1번은 누구한테 비과세 해주는 거고
요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고 직접 국가 등한테 직접 비과세 주는 거고 요거는 국가가 사용하는 재산의 소유자인 임대인한테 비과세인데 무상일 때만 비과세고 유상일 때는 뭐다고 여러분? 과세다 그 얘기죠. 구분 되시나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용도 구분에 따른 비과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재산들인데 1번이 바로 시험에 나왔던 거죠. 최근에 작년 재작년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 이 밑줄 이런 지목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그리고 뭐야 여러분? 묘지. 그럼 얘들의 공통점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공통점. 여기 나와 있는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및 묘지는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애들이냐? 얘들은 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거는 여러분 지적법에서 배우신 거예요. 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토지다. 이게 공통점이 토지인 겁니다. 그래서 171쪽 맨 밑에 거기 박스 나와 있죠?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네요. 그래서 이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도로가 뭐냐? 도로법상의 도로로서 도로다. 여기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모두 사설 도로도 포함 대상이 되지만 다만 우리 건축법상 뭐는 대지 아니야 뭐는 공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까지가 최근에. 그리고 올해 개정됐죠? 1번 도로법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그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 시설 밑줄 쳐져 있죠? 휴게 시설, 주차장, 주유소, 충전소, 교통, 관광, 안내소, 연구 시설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올해 밑줄 쳐 있는 게 올해 개정된 거야. 항상 밑줄 쳐진 게 본문 밑줄 쳐진 게 개정된 겁니다. 또 뭐 하천 나왔죠? 다음 페이지. 제방 나왔죠? 그래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방을 말하는데 다만 특정인이 전용하는 제방은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 나와있죠. 자, 국어 뭔지 아시죠? 유지가 나왔죠 또? 유지 나왔고 6번 묘지가 제일 중요하죠. 묘지 밑줄. 여기서 비과세 대상이 된 묘지라면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어 들어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뭐? 묘지인 토지 밑줄.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묘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만약에 묘지에 대해서 재산세를 과세하면은 누가 재산세 내야 돼? 사실상 소유자죠? 재산세 납세는 사실상 소유자나. 그럼 사실상 소유자는 누가 여러분? 이태기 신문이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재산세 내라고 고지서 보는 이분 재산세 내러 가야 되잖아 여러분. 뭐가 돼 여러분? 비가 강시죠? 강시인데 여기 뭐가 붙어있어 여러분? 고지서 붙어있죠? 여기 부적이 아닙니다. 이거 뭐야? 고지서입니다. 고지서. 그래서 이거 재산세 내려가는 겁니다. 강시가. 그래서 강시 재산세 내지 마. 그래서 뭐야 여러분? 비과세.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큰 2번. 자, 2번은 또 뭐 통째로 외울 필요는 없고 여러분. 그래서 거기 써져 있어. 산림보호구역이라든지 그 밖에 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1번이 제일 중요하죠. 저는 1번을 제일 강조하는 사람인데요. 제일 어렵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어디 안에 있다고 밑줄?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입니다. 밑줄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럼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니까 뭐죠 여러분? 군사지역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잘 봐요. 근데 단서 밑줄 뭐는? 전다, 과섬이 뭐는? 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 제외하죠. 밑줄 전다, 과섬과 대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결국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 중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다. 그래서 통제보호구역 안의 토지 중 뭐는 전답과수원은 뭐고? 얘들은 뭐고? 과세. 이를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뭐야 여러분? 비과세죠. 이런 걸 잘 봐야 되는 거야. 출제는 이런 걸 좋아한다고 여러분한테. 그래서 뭐로 나오면은 전답과수원이나 뭐고? 과세고. 전답과수원과 여기 뭐가 빠져서 돼지가 빠졌네. 돼지는 비과세고 얘들을 뭐한 토지가? 제외한 토지가 뭐 여러분? 비과세죠. 그럼 출전이 전답과수원 및 돼지를 제외한 토지 이렇게 내면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거를 그냥 통제보호구역 안의 토지 중 목장용지 이렇게 살짝 내죠. 그 목장용지는 뭐가 아니니까? 전답과수원과 돼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 전답과수원과 돼지를 제외한 토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걸 직접 그냥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뭐래 여러분? 목장용지 이렇게 표시도 할 수 있다고 출전이.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게 어려운 것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외웠어.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서 전답과수원 및 돼지를 제외한 토지는 뭐고? 전답과수원과 돼지는 뭐고? 과세. 이거를 뭐한 토지? 제외한 토지가 뭐다? 비과세. 이렇게 외웠으면 이렇게 내려 내와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질 않고 뭐라냐면 통제보호구역 안에는 뭐 여러분? 목장용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 생각해요? 못 보던 건데. 뭘 못 보던 거야? 전답과수원과 돼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뭐라는 얘기야? 비과세. 요즘 스타일이죠. 그래서 좀 이런 걸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리 위반을 여러분 밑줄만 치세요. 산림보호구역, 최종림, 시험림 다 뭐야 여러분? 딱 보는 순간 비과세죠. 그 다음에 양가리 3번 공원자연 뭐가 나왔죠 여러분? 보존지구의 임야가 나왔죠. 보존 동그라미 보존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뭐 여러분? 보존지구죠. 공원자연 뭐? 보존지구. 그래서 보존 그러면 보존하세요. 보존하는 지역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 비과세죠. 근데 만약에 공원자연 환경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출제위원. 그 환경이 나올 때는 이때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얘는 007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임야라 하더라도 그래서 여기는 공원자연 뭐로 나면 보존지구에 임야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여러분? 비과세. 공원자연 뭐면? 환경지구 때는 올라간다 여러분. 007로 간다. 주의하시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오고 있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거는 뭐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죠. 그냥 외워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울 때 여러분이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보존지구니까 올라가고 비과세 환경지구일 때는 올라가고 여러분 007 이렇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셔야죠. 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임야죠. 백두대간 보호지역. 밑줄 백두대간 보호지역. 네, 3번 볼까요?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 밑줄 임시용 건축물이죠. 임시용 건축물 취득세 비과세 똑같죠? 다만 재산세는 조건이 뭐죠 여러분? 밑줄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의 조건이 있죠. 4번 비상재해 구조용 무료 도선용 선교 구선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 용도로 사용하는 선박 이런 거는 여러분 특수한배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 5번 밑줄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철거 확정 밑줄 이게 포인트. 앞에 거 다 외우려면 힘들어. 그냥 올해 얘 어떻게 될 거야 여러분? 철거하기로 확정됐죠. 그래서 과세기현재 행정관청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획이 체결된 뭐 여러분 밑줄 건축물 또는 주택 건물이죠. 밑줄. 그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철거 예정인 건축물, 철거 대상인 건축물 또는 뭐 주택 건물을 말하는 거죠. 얘들이 비과세. 얘들은 무슨 대상이니까 여러분? 멸실 대상이니까. 며칠 현재는 있지만 6월 1일 현재는 있는데 얘가 올해 안에 뭐가 될 거라고? 철거될 거라고. 그러면 6월 1일 현재 건축물로서 있기는 있지만 얘가 올해 어떻게 될 거면 그럼 철거될 것까지 과실하지는 않겠다. 그럽니다. 철거할 것까지는 과실 안 하겠다. 근데 주의해야 되면 뭐가 나면 여러분? 부속 토지가 나면 얘는 뭐야 여러분? 얘는 과세죠. 얘들이 뭐고? 비과세고. 아, 출전도 이런 거 좋아한다고. 철거 대상의 건축물이나 주택 건물 여기까지가 뭐고? 비과세고. 이 철거 대상의 건축물의 뭐는 얘는 뭐라는 얘기냐면 과세다는 얘기냐면 출전도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우실 때 딱딱 구분해서 외우지 못하면 당하는가 문제에서. 그럼 여러분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 철거 대상의 건축물과 주택가면 이런 무슨 대상이니까 며칠 현재는 있지만 6월 1일 현재는 있는데 올해 안에 철거될 거다. 그럼 인허까지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그 밑에는 뭐는? 부속 토지는 철거한 데서 토지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철거돼서 없어지는 건 뭐마냐? 건축물이 없어지고 요놈만 비과세고 요 부속 토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어요 이것도. 그때 최근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출전의 문제를 내는 패턴이야. 예,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셔봐야 도움이 안 돼. 요즘 문제 풀 때는. 딱딱 이런 구분짓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고사장에서 당한다고요. 고사장에서. 그래서 주의하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양가로 6번에 비과세 배제가 있는데 그중에 바로 양가로 1번 절대 놓치면 안 됐죠. 취득세 중과대상 별골 오선주 뭐죠 여러분? 사치성 재산. 그럼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사치성 재산은 비과세 안 해준다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안 물어봐 출제는. 그럼 어떻게 물어봤는데요? 이거죠. 임시형 건축물이죠. 자, 임시 건축물 가건물이죠. 그 취득세는 물론 모두 재산세도 비과세 해준다 그랬죠. 근데 조건이 있다 그랬죠. 어느 현재 과세 기준제 어떻게 해야 된다? 1년 미만이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슨 대상이야? 비과세 대상이야. 근데 요거를 뭘로 사용하냐 봤더니 별장으로 사용한대. 별장으로. 그럼 뭐가 나오는 순간 요 놈 때문에 여기까지는 뭔데? 그렇죠. 여기까지는 비과세인데 앞에다 살짝 뭘 붙이니까 별장을 붙이니까 얘는 무슨 재산이야? 사치성 재산. 그럼 비과세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죠. 출제도 요런 게 요즘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한 습관을 평소 공부할 때 자꾸 구분하는 하셔야 된다고. 이런 구분 습관을 들지 않으면 고사장에서 당한다고. 오케이? 예. 자, 이렇게 좀 보시고요. 자, 173조 과세 표준 갑시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174조 뭐 나왔죠? 세율 나왔죠. 이제 지금부터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련된 내용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역시 우리 재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은 역시 재산세에서 가장 전형적인 출제 대상이죠. 그래서 재산세 뭐에다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해서 여러분 세율을 곱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산출세액이 나오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재산세 계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자 여기 과세 표준과 세율 요때에 요 산출세 계산 원소인 과세 표준 세율은 취득 재산세에서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때에 요 재산세 과세 표준 여러분 특징 얘는 이렇게 크게 네모 곱하기 네모 2다. 이게 제일 저는 이걸 먼저 강조합니다.
재산세 과세표는 뭐 여러분? 네모 곱하기 네모. 그래서 재산세 과세표는 계산 요소가 몇 가지예요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출제는 이걸 하나를 살짝 몰고 가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재산세 과세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 바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만 한다라는 거죠. 특히 재산세 과세표는 뭐밖에 없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든지요. 또는 뭐 사실상 취득가 또는 뭐 법인 장부가에 장부가에 이런 것이 나오면 마저 틀리는 거죠.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나와야 되는 거죠. 시가 표준액. 왜 그러냐면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가징수 방법은 원칙이 뭐죠 여러분? 신고 납부였죠? 근데 예외 신고 납부라는 뭐였죠 여러분? 보통징수였죠? 예.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국지외수 공판장이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국지외수 공판장이면 사실상 취득가격. 이게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신고한 가액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고? 특례. 이게 뭐죠?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신고가의 시가편액보다 미달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가편액 과표가 됐었죠. 기억해요?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자 그런데 재산세는 여러분 뭐밖에 없냐?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어요. 보통징수. 뭐가 없다고? 신고 납부가 없다고 재산세는. 그러니까 보통징수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밖에 없는 거죠.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우리가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에 원칙의 취득세는 신고 납부고 예외가 뭐여서 보통징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표를 구할 때 특례면 뭐가 된 거고 여러분? 사실상 취득가격. 사실상 취득가 적용할 수 없는 뭐일 때는 원칙일 때 뭐예요 여러분? 신고한 가액. 근데 이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가의 시가표준을 적을 때는 예외 뭐로 갔죠 여러분? 시가표준이 갔죠? 근데 재산세는 무슨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징수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뭐밖에 없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체킹해 두셔야 돼요 반드시.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일 때 사실상 취득 가격이라든지 또는 법인 장부가 이런 말이 나오면 마저 틀려 여러분? 틀렸다라는 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로지 재산세 과표는 뭐로 출발한다? 시가 표준액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이때 요즘 시험에서는 그러면 시가편액이다 라고 하는 건 좋은데 이때 구체적으로 그러면 토지와 건축물일 때 토지와 주택일 때 시가편액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및 주택이라서 토지 및 주택일 때 여러분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배웠어? 안 배웠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 이거 아직 안 들어갔어? 네, 이인병아 언제까지 하냐? 맨날 하네. 자, 토지와 주택일 때는 매년 부동산 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매년 정부가 가격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공시하죠. 그래서 바로 공시된 가액이죠. 요즘 여기까지는 책을 봐, 책을. 그럼 책에 공시된 가격이, 토지에서 공시된 가격이 뭐야, 여러분? 토지에서 공시된 가격이 뭐야,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해서 나온 게 뭐야, 여러분? 단독주택이면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면
공동주택가. 이거 매년 공시가 되잖아. 그래서 토지는 며칠째 나온다? 매년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고요. 개별 주택 가격과 공동주택가 며칠째 나온다 그러면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가 되는 거죠. 얘들은 다 며칠자 가액이야? 1월 1일자 가액이죠. 1월 1일자 가액을 조사해서 나오는 게 이 5월 말과 4월 말이죠. 그래서 재산세는 어느 현재로 가셔야죠? 재산세는 어느 현재로 가세요? 6월 1일. 6월 1일 날 요 가액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이 나온 가액을 가지고 뭐라는 게 여러분? 시가이 되겠죠. 그래서 자, 요때에 요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가,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가 되는 거야? 우리 세법에 의해서 공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배운다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그래서 이때 이 토지나 주택에서 뭘 과세라면 지방세를 과세하면 얘들이 뭐가 되는 거고 여러분? 지방세를 과세하면 요것들이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이 돼요 여러분. 지방세에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시가 표준액. 자, 이 토지와 주택에서 뭘 과세한다면 여러분? 국세를 과세한다. 그러면 이때는 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 공동주택가 뭐가 되는 거 여러분? 기준시가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공동주택가로 공시된 가격이 얼마인가 봤더니 8억 원으로 공시가 됐대. 얼마로 공시됐다고요? 8억. 그럼 이 아파트에 대해서 뭘 때리면 그럼 요 놈이 뭐가 되는 거다고? 시가 편익이 된다고. 근데 이게 상속세나 증여세나 양도세 등 뭐를 가자면 국세면 요 가격이 뭐가 되는 거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된다고. 그래서 이때는 8억 원이 뭐가 되면서 지방세 때는 시가 편익이 되고 국세 때는 뭐가 된다 여러분? 기준시가가 된다 그 얘기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예.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운다고? 이거 어디서 배운다고? 학계에서 배운다. 학계론에서. 그래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학계에서 배우는데 맨날 안 했다니까 제가 급해서 먼저 한 거예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나온다고요? 개별 공시지가. 주택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단독 주택이면 뭐가 나오고 개별 주택가 아파트면 네, 나온다고. 이 나오는 절차를 이제 어디서 배운다고? 학계에서 배울 거고 일단 그 법에 의해서 나온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 또는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서 이거를 가지고 뭘 과세하면 그럼 얘가 뭐가 되고 시가편이 되는 거고 얘에 대해서 요 토지나 주택에 뭘 과세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다? 기준가다. 그러니까 요 놈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을 지방세 뭐하고 시가편에 요걸 가지고 뭘로 하라? 국세의 기준시가로 하라 그 얘기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토지와 주택은 정부가 가액을 어떻게 하니까? 공시하니까 그 공시된 가격을 뭘 때리기도 하고 지방세 때리기도 하고 그 가액을 가지고 뭘 때리기란 얘기야? 국세. 한마디로 이걸 가지고 세금 때리라 그 얘기야. 정부가 이걸 왜 공시하냐고? 세금 때리는 게 가장 기본이 세금 때리기 위해서. 이해하셨어요? 정부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냐고? 세금 때리겠다고 이 가격을 가지고. 근데 이 가격이 정부가 공시하는 가격이 시가의 100%까지 반영을 해 못해? 못해요. 못해. 현실적으로 시가 60% 정도에서 55%에서 점점 올라오고 있어. 55%. 그러면 시장 가치가 10억짜리다. 10억짜리다. 그러면 정부가 가격을 공시할 때는 10억으로 공시하는 것이 아니라 5억 5천 또는 뭐 얼마? 6억 이렇게 공시하는 거야. 보수적으로 공시한다고. 근데 그걸 자꾸 이제 정부가 요 공시되는 가격을 시가와 현실화돼 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럼 점점 시가의 100이다. 그러면 예전에는 60 정도에서 공시하는데 요즘은 이제 65, 70, 75, 80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 공시된 현실화 시키겠다는 얘기야. 시세대로 공시하겠다는 얘기야. 이게 당장 시세대로 공시하면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게 되니까 이걸 점차적으로 올리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방세나 국세 뭐가 변동이 없어도 세율이 변동이 없어도 무슨 가격이 공시되는 가격이 어떻게 하면 얘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고 시가 편익이 올라가죠? 시가 편익이 올라가니까 뭐가 올라가고 과표 올라가니까 뭐가 올라가? 산출세액이 되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계속 가격 현실화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것은 이제 찬반이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왜 높게 하느냐, 어떤 사람은 더 때리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더 올리는 걸 좋아해? 아니면 안 올리는 걸 좋아해? 왜? 그러면 공시된 가액이 의미가 없지. 시세도 반영 못하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올리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맨날 공시하면은 이제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공시가 되면 뭐 하냐? 이의제기간을 받죠. 자, 정부에서 이렇게 가격을 조사했다. 내가 조사한 가격에서 이의 있으면 어떡하라? 이의제기하라. 그럼 이의제기 많이 들어와. 너무 높다라는 사람도 있고 너무 낮다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거는 다 상반된 자기 입장에 따라 다 달라져. 어떤 사람은 너무 낮다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정부가 공시한 가격이 너무 낮대. 더 올려주셔 그래. 이 사람은 왜 그럴까? 대출 받으려고. 대출 받으려고. LTV가 낮으니까 이 공시된 가격 올라가야 LTV도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세금만, 나 대출 필요 없어. 나 세금 내 적게 해서.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낮게 해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각자 입장, 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오늘 현재 공시가 되고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여러분? 토지와 주택밖에 없어요. 토지와 주택. 요 두 가지. 옛날에 여러분 토지밖에 안 없어요. 제가 현농업에 근무를 할 때는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 해갖고 그때는 토지에 대해서만 공시가 되는데 이제 이 토지만 말고도 이제 뭐가 됐죠? 2006년부터 주택이 들어왔죠. 주택. 그래서 지가 공시가 이제 뭘로 바뀌었냐? 부동산 가격 공시로 바뀝니다. 그럼 요거와 제외한 뭐는 건축물은 공시가 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상가, 사무실 등 상가나 사무실 등은 지금 오늘 현재 우리 여기 학원 건물이 있죠? 학원 건물이 있죠? 학원 건물은 공시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있다. 근데 학원 부속 토지는 공시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다니까 토지는 나오고 있다니까? 뭐는 안 나오고 있다고? 건물은 안 나오고 있다. 근데 뭐는 나오고 있다고? 주택은 나온다고, 주택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건축물은 오늘 현재 아직 공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있어, 안 되고. 그러면 이거 공시가 안 되니까 공시된 가격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면 어떻게 지방세 가져갈 거냐, 이거, 재산세. 그때 누가 결정한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할 때는 누가 결정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거죠. 지방세로 가시다 누가 결정하라? 지방자치단체. 자, 여기 여러분 173조 잠깐 봅시다. 자, 토지, 여기 시험 여기까지 나와. 토지는 뭐가 시가 변하게 되는가? 여러분 밑줄. 개별 공시지가 밑줄. 일단 거기까지만 가. 주택일 때는 뭐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시가 변하게 나오는 거죠. 지방세니까 이게 뭐가 된 거다 그러면 시가 편익. 이게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면 국세면 시가 편익이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 기준시가. 근데 건축물은 지금 공시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마지막에 이런 말 있죠, 밑줄.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결정한 가액. 밑줄 쳐. 건축물 마지막에 뭐가 있어?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 결정한 가액 나와 있어요? 이때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할 때는 아무렇게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이 거기 나왔죠. 그래서 소득세법에 따라 선정 고시가 되는 건물 신축 기준 가격 기준에게다가 이게 1제곱미터에 대한 가격이다 보니까 여기다 조정지수는 구조지수 곱하고 용도지수 곱하고 위치지수 곱한 다음에 여기다 다시 해당 건축물에 대한 가감, 경감 연수별 잔존 가치율과 거기다 가감 3류를 곱해서 나오게 돼. 에이씨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는 누가 결정하라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세일 때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국세청장.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거죠. 예명할 작년에 기준시가가 시험에 나왔네. 생뚱맞게. 그래서 어려웠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작년 양도소득세 5문제에서 3문제가 어려웠어요, 다. 지방세일 때는 누가 나오면 되고 여러분? 지방자치단체. 국세일 때는 국세청장이 나오죠. 국세청장.
요런 게 이제 센스야. 지방세니까 누가 나오는 거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고, 국세니까 누가 나오는 거고, 국세청장이 나오잖아. 오케이? 그래서 시험 여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네모 갑시다. 두 번째 네모가 바로 뭐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출전 들어간다면 저는 시가 편익보다는 공정시장가액비를 더 좋아할 거야. 자, 특징 공정시장가액비는 여러분 재산세는 물론이지만 모든 보유세 공통상입니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모든 보유세 공통상이야. 그러니까 요 공정시장가액비는 재산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온다? 지역자원시설세와 종합부동산세, 재지종 공통상이다. 여러분 재지종 공통. 그러면 여러분 요거 뭐 할 때도 나오겠구나. 종합부동산세 할 때 또 뭐 나오겠구나. 공정시장가액비 나오겠구나. 이걸 눈치채라 그 얘기야. 재산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유세 공통상이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거기 공정시장가액비 나와 있죠? 책을 보세요. 자, 책을 보면서 자꾸 쫓아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멍 때리고 있지만. 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비율을 바로 뭐란다 여러분? 공정시장가액.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박스 보시면 여러분 범위가 나왔죠? 자, 범위 옆에다 적어 가로를 닫고 지방세법. 범위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다고요? 지방세법. 173쪽 보고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옆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나왔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에다 옆에다 가로를 닫고 적으세요.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 법에서는 지방세 법에서는 뭐만 규정하고 있고 범위,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만 규제를 하고 있고 이 최저 비율과 최고 비율 속에서 어떤 비율을 정할 거냐? 그건 대통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데 대통령이 정한 것을 여러분 외우셔야 돼.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대통령으로 정한 비율. 그래서 대통령 정한 비율을 보면 토지와 뭐는 건축물은 몇 프로 나와 있고 70%, 주택은 몇 프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60%. 이걸 외워야 된다고 여러분은. 요걸.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 어쩔 수 없어 뭐. 그럼 어떻게 외워요? 토지와 건축물은 70%, 주택은 몇 프로? 60%. 그래서 어떻게 하냐? 토건은 70, 주택은 60. 약간 리듬 타주면 되죠. 토건은 70, 주택은 60.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다가 간주 중일 때 뭐 하는가? 토건은 70, 주택은 60. 그러면 돼, 여러분. 도세 번만 해주면 돼. 요즘은 뭐 간주 중일 때든 간주 중 건너뛰는 거라며. 자, 죄송합니다. 저 노래방 한 번도 안 갑니다만. 토건은 70, 주택은 60. 외우셔야 돼요. 토건은 70, 주택은 60. 자, 근데 주의할 거는 요즘 여기서 어떻게 장난치냐. 모든 토지와 건축물은 다 70인가? 모든 주택은 다 60인가, 여러분? 안에서 세부적으로 구분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출전이 예전 같으면 이거냐? 주택은 60 이렇게 물어봤는데 요즘 어떻게 물었냐? 자, 별장이나 고급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는 70%이고 나머지 이외 주택은 60%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고. 모든 주택이냐 몇 프로 여러분? 60%. 별장이나 고급 주택 구분해야 안 해? 안 해. 소지면 무조건 몇 프로야? 70이야. 그러니까 분리와 별도는 70인데 종합합산 가치는 80. 맞아, 틀려? 틀려. 모든 건축물은 다 그냥 몇 프로 여러분? 70%이나.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냥 토건은 주택은 60 이렇게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토건은 70, 주택은 60. 예,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출전이 요즘 여기서 장난칩니다, 여러분. 꼭 좀 체킹해 두시고요. 그냥 토지가 나오면 그게 분리냐 별도냐 종합 구분해야 안 해? 안 해. 건축물이기만 하면 그냥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우라장 구분해야 안 해? 안 해. 주택이다 그러면 다 그냥 무조건 몇 프로인가 그러면 60%다 잊지 마세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173쪽 맨 밑에 밑줄 선박 항공기죠? 부동산이냐 아니야?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특징 뭐가 없어요 여러분? 공정시장가액 없다는 게 특징이야. 나름대로 나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주의할 거는 부동산과 달리 선박과 항공기 때는 뭐가 없다 여러분? 공정시장. 그래요. 공정시장 값은 어디만 나온다고? 부동산일 때만 나왔잖아.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 공정시장 가입부는 토지와 주택일 때만 적용하는 것이고 건축물일 땐 적용하지 아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네요. 맞아 틀려? 틀려. 부동산은 다 적용하는 거야. 공정시장 가입부는 뭐일 때?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173조 공정시장 가입부 앞에 뭐라 했어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 그래서 밑줄 부동산일 때만 적용하는 거죠. 부동산. 그러니까 선박과 항공기는 부동산이 아니라 뭐니까 동산이다 보니까 뭐가 없다. 공정시장 갈 필요 없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가 표준액밖에 없다. 차이점 느껴요 여러분? 부동산의 과세표준과 즉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과 선박, 항공기의 과세표준 차이점을 구분하시냐고. 예,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갑시다. 세율 갑시다. 자, 이렇게 과표가 나면 이제 여기다 뭘 곱해라고요? 세율 곱하는 거지. 세율. 자, 세율 뭐 어렵지 않아요. 예. 몇 개 없어. 자, 재산세 뭐 토지 나왔죠. 토지는 이미 우리 했어 안 했어? 했죠. 물론 저만 했죠. 아까 1교시 때 했잖아. 우리 토지 구분해서 했잖아. 예. 그래서 분리과세토는 토지 세율이 몇 가지가 있어? 세 가지. 0.07%, 0.2%, 4%짜리 세 가지 있었죠. 근데 별도와 종합 무슨 세율이요? 누진세율인데 별도는 무슨 토지고? 사업용 토지고 종합은 비사업용이다. 둘 다 무슨 세율이지만 누진세율이지만 어디가 더 높다? 종합이 별도보다 높다 그랬죠. 그래서 세율의 크기를 보면 제일 낮은 게 몇 프로짜리고 0.07%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뭐랬죠? 별도, 그 다음에 뭐 종합, 그리고 제일 높은 게 4%입니다. 그거 했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토지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냐? 두 가지로 구분했죠. 무슨 세율과? 누진세율과 무슨 세율? 비례세율이었죠. 별도와 종합은 종합과 별도는 무슨 세율? 누진세율. 나머지는 뭐였어요 여러분? 비례세율이었죠. 자, 이제 토지, 그 다음 뭐죠 여러분? 건축물이죠. 건축물. 자, 건축물 보세요. 건축물. 175쪽에 나와 있네요 여러분. 175쪽. 일단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원칙이 몇 프로냐? 원칙이 0.25%야. 몇 프로? 0.25%. 그래서 우리 책에는 양가로 3번 그 밖에 건축물이 있죠. 거기다 앞에 적어놔. 원칙. 그래서 여러분 건축물이란 재산세율은 여러분 무조건 기본이 0.2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025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건축물은 뭐? 025. 건축물은 025 이렇게 외우시고요. 근데 예배가 있어.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1번이야. 뭐야 여러분?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나왔다 뭐. 꼬로. 꼬는 무슨 재산이야? 사치성. 그래서 얘는 무조건 몇 프로야? 4%짜리죠. 꼬로 4% 무조건. 그럼 골프장이나 고급 오락장은 토지나 건축물 다 무조건 몇 프로야? 4%죠. 토지도 4% 물리과세 토지, 건축물도 4% 비례해서 데려다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는 양가로 2번이죠. 특별시, 광역시, 시 등 도시 지역 아니나 주거지역이나 도시 안에 주거지역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조례 지정 지역. 네, 공장용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이 공장 건축물이 여러분, 공장 건축물이 어디 있거나 주거지역에 있거나 또는 어디에 있대 여러분? 상수원 보호구역 등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안에 있대. 그럼 제 위치에 있는가 못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보라고. 공장이 우리 아파트 단지 옆에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제 위치에 있어 못 있어? 못 있죠? 내보내야 되겠죠? 분유회에서 들고 일어나야 되겠죠? 우리 분유회가 목소리 크죠? 심센 아줌마들 집합장소죠. 분유회 얼마나 무서운데.
특히 공인중개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바로 분녀회죠. 아파트 지방자치 자치회 잘 모르는구나. 하긴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고 나가면 다 알아. 그래서 공장 건축물이 주거지였거나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 내에 있다. 자, 이때는 더블 몇 프로? 0.5. 그 025의 더블이죠. 요거는 17.5배죠. 오히려 더 어렵죠. 17.5배 하니까 그냥 4% 그러면 되죠, 뭐. 그래서 주거지역에 있거나 조례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 건축물일 때는 요 025의 더블 몇 프로? 0.5.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주택이야, 주택. 주택이 제일 중요해. 별표 3개. 재산세 세율이 나왔는데 재산 세율이 나왔다. 그럼 일단 여러분 뭐 나온다? 주택은 반드시 나온다 보셔야 돼요. 그럼 주택은 두 가지로 구분해. 주택은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별장이죠, 별장. 별장 뭐야, 여러분? 사치성! 몇 프로야? 4%? 예, 이건 뭐 애도 다 알아, 이제. 시작하는 애도 알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수험생 아주머니께서 동영상 수업 듣는데 별장 나오니까 애가 옆에다가 4% 그러더래. 애는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는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애는. 그게 차이야. 애는 지나가다 오다가다 제 목소리 놀라고 그래 4%! 그래 깜짝 놀라고 거기서 들어오는데 애는 안 잊어먹죠. 근데 엄마는 계속 잊어먹죠. 너 어떻게 하니? 그 다음에 별장을 제외한 주택이죠. 별장을 제외한 주택. 별장을 제외한 주택입니다. 그럼 여기는 0.1%부터 0.4%까지 4단계 초가 뭐야, 여러분? 누진세율이죠. 누진세율. 누진세율이다. 근데 여기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안 보이는 게 뭐가 있어? 고급주택이 안 보이고 있죠? 고급주택이. 고급주택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 고급주택. 출제위원은 여러분한테 고급주택을 물어볼까? 그래서 고급주택은 무슨 재산이지만? 사치성이지만 재산세에서는 뭐만? 별장만 뭐고 4%고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이 무슨 세율을 가세한다 그러면 누지세.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 물어봐. 이거 물어본다고 누차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고급주택은 별장하고 놀아, 별장 외주택과 놀아. 별장 외주택과 놀아.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걸 모르면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못하게 돼. 그럼 결론 재산세세율은 여러분 크게 뭐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이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종합합산가세 토지, 별도합산가세 토지, 그리고 뭐 별장을 제외한 뭐 여러분 주택이죠.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를 바로 주종별이다 하지요. 놓치면 안 됩니다.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세는 딱 몇 가지만이야? 3가지만. 주택, 종합상가토지, 별도세. 이 주택이나 별장을 포함한가 제외한가? 주택이나 별장을 포함한가 제외한가? 누진세율 적용 대신 주택이나 별장을 포함한 거다고 제외한 거다고? 제외한 거니까 별장은 몇 프로라니까? 그러면 주택이나 고급주택이 포함되는가 제외되는가? 고급주택이 포함된다고 고급주택 물러가니까 누진세율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있죠? 아, 난 몰라. 무슨 소리 찾아서 모르겠어. 아, 심었어. 아이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런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아. 정신적으로. 괜히 와서 스트레스만 받고 못 알아듣겠다 짜증만 내고. 자, 다시 한번.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세가 되는 애들은?
재산세 무슨 세율로? 누진세로 가시면 딱 몇 가지지? 세 가지. 우리 어떻게 외자고? 주종별 이렇게 외자고. 단순 무식하게 외우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물론 이해를 하고 내가 딱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단순 무식한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잘 모르겠다. 아니 몰라. 하여튼 재산세 누진세로 가시면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 뭐 주종별. 제가 이거 엄청 강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아저씨한테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당신은 어느 별에서 온 주종별에서 온 천사하고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이거 샀다 그러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아저씨가 부럽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아저씨는 얼마나 멋지고 잘생겼길래 여러분들을 얻었을까? 도대체 전생에 국가를 몇 번 위해 구했을까? 저희 집 왼수 자고 있겠죠. 팔자도 사납지. 자, 여러분은 어느 별에서 오셨다고요? 주종별에서 온 천사님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말씀하세요. 아저씨한테 당신은 주종별에서 온 천사가 사는 걸 영광으로 알아 이거사. 그러면 아저씨가 나가든지 여러분이 짐 싸고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나갈까? 잘 됐다고? 그렇죠? 정리 찬스죠. 에이씨. 자, 절대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절대 놓치면 안 돼. 아저씨를 놓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종별 놓치면 안 된다고. 아저씨야 뭐 놓치든지 언젠가 다시 오게 돼 있어. 뭐 주종별. 나머지는 다 무슨 세율 여러분? 비례세율. 이 비례세율 적용 대상이 뭐냐? 바로 별장이었죠. 별장. 그죠 여러분? 그러면 토지 중에서는 뭐였죠 여러분? 분리과세토지였죠. 분리과세토지는 0.07%, 0.2%, 4%였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건축물이죠. 같이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이런 거 정리한 분과 정리를 안 한 분은 나중에 시험에서 한 문제가 왔다 갔다. 여러분 그 한 문제로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 한 문제 때문에 여러분 피눈물 흘리는 분도 많이 있어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재산세 누진세로 가서 딱 세 가지 뭐 주종별. 그럼 나머지 무슨 세율인데? 비례세인데 그 비례세를 정하는 게 뭐가 있다? 첫째 주택일 때는 별장만. 그 다음에 토지 중에 뭐 분리만. 그리고 건축물은 다 무조건 뭐야? 비례세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 이게 어디에 연결되냐? 종합부동산세와 연결되죠. 얘는 종부세 과세하고 안 하고 하고 얘는 종부세 과세하고 안 하고 이거 여기까지 와야 돼. 여기까지. 이게 종부세에서 그렇게 많이 나온 문제예요. 종부세.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공부해서 종부세 한 문제 나온 거 과세 대상 물어보면 그냥 잡아먹는 문제였죠. 뭐 주워 먹는 문제. 꼭 여기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가시는 뭐 주종별만 뭐가 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고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가셔야 되는 비례세로 가셔야 되는 별장이나 분리와 모든 건축물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오케이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 안 해도 좋아. 외워야 할 부분이다. 정리해야 될 부분이다 라고 표시만 해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176쪽 보세요. 2번 탄력세율 별표 하나 정도만. 자, 재산세 세율의 특징은 여러분 탄력세율인 건 취득세 등록면허세 똑같은데 옆에다 적어. 탄력세 옆에다 적어. 취득세 등록면허세 동일. 즉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도 표준세는 무슨 세율이다? 탄력세율이야. 근데 재산세 탄력세 특징이 뭐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밑줄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가 지금 말한 부분 밑줄 치세요. 이게 재산세 탄력세율의 특징입니다. 밑줄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밑줄 치셨어요? 네. 이 말이 반드시 나와야 돼. 재산세 탄력세율은. 이 말이 없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산세는 아무 때나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사유가 발생해야 돼. 사유가 발생해. 그러면 그때는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에서
50%에서 가감할 수 있는데 다음서까지 가셔야 돼요. 다만 그 가감한 탄력세는 밑줄 언제만 해당 연도에만 밑줄 해당 연도에만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뭐 할 수 있어? 탄력세를 정했어요. 이걸 출제는 해당 연도에만을 살짝 뭐로 바꾸냐? 5년간 이렇게 살짝 말을 바꾸는 거야. 출제는 스키가.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5년간 적용이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해당 연도에만. 해당 연도에만. 오케이?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중과세 X. 중과세 X.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X. 자, 177조. 도시 지역분 나왔죠? 이것도 별표, 아니, 별표란다. X. 시험에 안 나와. 다만, 여기 재산세 고지서 보면 여러분, 도시 지역분이 꼭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여튼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험에는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8조. 178조 넘어 5번. 세율의 적용 찾으셨어요? 예, 여기다 별표 하나만 표시하세요. 근데 특히 2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있죠? 찾았네요? 2번 주택 재산세 이건 별표 3개짜리야. 시뻘겋게. 지금 이걸 해야 돼. 자, 요것만 하고 쉽시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자, 밑줄 주택별로 해당 세율 적용. 여기다 밑줄 시뻘쳐야 돼. 그럼 여기서 여러분 주택별로라는 말은 뭐냐? 주택별로 과세한다. 주택별로 해당 세율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밑줄 쳐놓고 이건 다른 말로 뭐야 여러분? 주택별로 무슨 과세한다? 개별 과세죠. 개별 과세. 자, 재산세는 기본이 무슨 과세야 여러분? 재산별 개별 과세야. 딱 유일하게 합산 과세하는 게 뭐였죠 여러분? 별도 합산과세 토지, 종합 합산과세. 얘들만 모였고 합산과세. 그게 아니면 다 무조건 뭐야? 개별과세죠. 개별과세. 밑줄 쳐놨어요? 예. 그 다음에 2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래서 여러분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 하나. 주택분 재산세는 하나 나오는데 주택분 재산세는 하나 나오는데 이거를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뭐하고 있다 여러분? 공동 소유하거나 또는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분 소유하는 거죠. 나와있죠? 주택을 2명 이상이 뭐하거나 공동으로 뭐하거나 소유하거나 또는 거기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뭐 다른 경우 이게 바로 뭐야? 구분 소유죠. 구분 소유. 자, 이럴 때에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 무조건? 하나. 그 하나 나온 거를 어떻게 하냐?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 자 동그라미 칩니다. 뭐한 합산한 과표. 합산한에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합산한 여기다 10불 동그라미 쳐놓고 과세표에다가 표준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몇 개 나와야 돼 무조건? 하나. 그래서 절대 과표가 나눠지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거기 토지와 건물가가 뭐야 여러분? 합산한. 이걸 출전이 건드려? 합산한. 이거를 출전이 살짝 뭐야 여러분? 저거 뭐 구분한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예상하고 있어. 지금은 주택분 재산세는 몇 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사 몇 명 이상이 2명 이상이 뭐하거나 공동 소유하거나 뭐하고 있어도 구분 소유하더라도 절대 과표는 나눠지고 안 나눠져. 그리고 뭐한 합산한 과표에다가 세율을 적용한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예.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요? 예.